2025년 연말 주식시장의 마징학을 정말 그야말로 화려하게 장식한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아니 하루 만에 주가가 막 20% 가까이 폭등하고 거래량은 뭐 기록적으로 터져나가고 SNS나 주식 커뮤니티 어딜 가도 다 이 회사 이야기뿐이었죠. 도대체 이 제주 반도체라는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열기가 뭘 의미하는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단순히 그냥 주가 차트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의 본질부터 최근 급등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가가 올랐다는 현상을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테마주 열풍으로 보기에는 꽤 단단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단단한 내러티브를 한번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이름부터가 재밌어요. 제주 반도체. 제주도에 있는 반도체 회사인가? 싶기도 한데 우리가 아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대기업하고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 팹리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팹리스는 말 그대로 반도체 생산 공장, 즉 팹이 없이 오직 반도체 설계랑 개발에만 집중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생산은 뭐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전문 생산업체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데 드는 그 수조 원의 막대한 자본 투자 부담이 없다는 거군요. 훨씬 더 민첩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겠네요. 리스크는 줄이고 핵심 역량인 설계에만 딱 집중하는 모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큰 장점으로 꼽고 있죠. 대규모 설비 투자가 없으니까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도 훨씬 쉽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어떤 설계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들이 공략하는 시장이 아주 절묘해요. 절묘하다고요?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정말 사활을 거는 분야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초고성능, 초고용량 서버용 메모리잖아요. 거기는 정말 뭐랄까, 거인들의 전쟁터죠. 하지만 제주 반도체는 그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신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사물 인터넷 IoT 기기처럼 작고 가벼운 곳에 들어가는 이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LPDDR이라는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어요. 이 분야에서만큼은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틈새 시장의 강자인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두가 한강을 바라볼 때 혼자 셋강의 가능성을 보고 거기서 맹주가 된 거군요. 그런데 그 셋강이 갑자기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 시장의 주인공이 된 결정적인 키워드, 바로 온디바이스 AI가 등장하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2026년이 AI 가전과 AI 모바일의 원년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던데 이게 제주 반도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온디바이스 AI, 말 그대로 AI가 디바이스 위에서 온 디바이스 구현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AI 서비스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질문을 하면 그 데이터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로 가고 거기서 답을 계산해서 다시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방식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 안 되면 챗GPT 같은 AI 비서도 먹통이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온디바이스 AI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심지어는 뭐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자체가 똑똑한 두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밖으로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응답 속도는 거의 실시간으로 빨라지고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작동하고 무엇보다 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걱정도 없죠. AI가 클라우드라는 중앙 서버에서 이제 개인 기기로 내려오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군요. 그런데 기기 자체에서 그 무거운 AI 연산을 하려면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제주 반도체가 무대의 주인공으로 딱 등판하는 거죠. 기기 안에서 AI를 매끄럽게 돌리자면 두 가지가 필수적이거든요. 하나는 높은 성능, 또 하나는 낮은 전력 소모. 스마트폰으로 AI 좀 돌렸다고 배터리가 순식간에 닳아버리면 안 되니까요. 즉, 고효율 메모리가 핵심 중의 핵심인데 자료에 따르면 제주 반도체가 바로 이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구체적으로는 LPDDR5, LPDDR4X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패블리스 기업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네요. 수십 년간 한 우물을 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우물에서 시대가 가장 원하는 석유가 터져 나온 격인데요. 게다가 보고서를 보니까 자동차 쪽으로도 새로운 우물을 파고 있다고요.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요즘 자동차는 달리는 스마트폰을 넘어서 달리는 데이터 센터라고 불릴 만큼 전장 부품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두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이죠. 하지만 자동차 부품은 사람 생명이란 직결되니까 안정성 기준이 훨씬 까다롭지 않나요? IT 기기처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ASCQ100이라는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평가 규격이 있습니다. 영하 40도부터 영상 125도까지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10년 이상 오작동 없이 버텨야 하는 아주 혹독한 테스트죠. 제두 반도체는 이 인증을 획득하고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에 메모리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현재의 성장 동력에 더해서 자동차 전장이라는 확실한 미래 먹거리까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알겠습니다. 성장 스토리는 정말 탄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재무 상태가 부실하면 불안하잖아요. 보고서에 나온 2024년 실적을 보니까 제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넘게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46%나 줄어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뭔가 문제가 있나 싶을 수 있죠. 보고서에서도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당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둔화 국면이었던 외부 요인, 둘째는 LPDDR5 같은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R&D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내부 요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불황에 대비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오히려 늘렸다. 이 말이군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성장을 선택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순이익에 나타납니다.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금융수익 같은 게 발생하면서 순이익은 오히려 14% 넘게 증가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 그 자체입니다. 자료에 명시된 숫자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부채 비율이 고작 31.04%입니다. 31%요? 보통 제조업에서는 100% 이하면 양호하고 200%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30%대라는 건 거의 빚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기 자본이 100일 때 빚이 31밖에 없다는 뜻이니까요. 팹리스 기업의 특성상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구조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기초 체력이 월등히 좋은 운동선수 같다고 할까요? 업황이 안 좋을 땐 버틸 힘이 되고 기회가 왔을 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실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틈새 시장의 강자라는 단단한 본업, 온디바이스 AI라는 시대적 흐름과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탄탄한 재무. 이렇게 잠재력을 응축하고 있던 회사가 2025년 12월 30일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19.69%나 급등했어요. 보고서는 그날의 움직임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두 가지 거대한 힘이 같은 날, 같은 곳을 향해서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힘은 CES 2026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매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정 박람회잖아요. 당시 시장에서는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번 CES에서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랑 가전제품을 대거 쏟아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 신제품 공개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미리 주목하기 시작한 거군요. 일종의 선취매 심리가 발동한 거네요. 네,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드디어 개막한다. 이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휩쓸었고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기업으로 제주반도체가 딱 지목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예고된 호재였어요. 진짜 결정적인 두 번째 힘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요? 네, 이 보고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숫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2월 30일 단 하루 동안 외국인이 제조반도체 주식을 100만 주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와, 100만 주.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평소 이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2.5% 남짓이었는데 하루 만에 지분율을 거의 1% 가까이 늘린 겁니다. 이건 시장에 우리가 이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선명한 신호를 보낸 것과 같죠.
여기에 기관까지 약 17만 주를 같이 사들이면서 이른바 쌍끌이 매수가 일어난 겁니다. 와, 100만 주라니. 이건 그냥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자금을 집행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주가 차트 상으로도 그날의 움직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장대 양봉이나 수직 상승세 같은 용어들이 나오던데요. 네, 그날의 차트 모양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주식 차트에서 붉은 막대기는 그날 주가가 올랐다는 뜻인데 아침에 시작한 가격부터 오후에 마감한 가격까지 빈틈없이 꽉 찬 붉은 막대기, 이걸 장대 양봉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하루 종일 파는 힘보다 사는 힘이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냥 오른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기세 좋게 올랐다. 이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평소에 몇 배에 달하는 약 3,600만 주가 이날 하루에 거래됐습니다. 이건 기존에 주식을 팔려고 내놨던 모든 물량을 이 강력한 매수세가 전부 소화하고도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12월 초에 7,000원대였던 주가가 불과 한 달 만에 3배 이상 오르는 수직 상승세, 파라볼릭 무브를 그리면서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격대, 즉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한 겁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현재 시장에서 제주 반도체를 어떤 위치와 테마로 정의하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여기에 지정학적 보너스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명실상부한 온디바이스 AI 테마의 대장주라는 겁니다. AI 트렌드가 서버에서 개인 기기로 넘어오는 시대에 최대 수혜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거죠. 둘째는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 이른바 K-칩스법의 수혜주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약점인 팹리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세액공제 같은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제주 반도체가 그 혜택을 받을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분석입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시대적 흐름과 K-칩스법이라는 정책적 흐름, 두 개의 큰 파도를 동시에 타고 있는 셈이네요. 지정학적 보너스는 뭔가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점점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IT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서 중국산을 대체할 공급사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여기서 한국의 제주 반도체가 그 반사의 이익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주 반도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외부 환경이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제주 반도체라는 기업을 정말 속속들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고 부채 비율 30%의 초우량 재무 상태라는 든든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외국인의 이례적인 대량 매수라는 강력한 수급 신호탄까지 터진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분석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2026년 초반까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했다는 과열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미 주가가 과열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24,000원에서 25,0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1차 3만 원, 2차 35,00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이 유일한 리스크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 보고서는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제주 반도체라는 서퍼가 얼마나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한 곳에 집중되고 모두가 다음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며 열광할 때 기회와 위험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 있거든요. 보고서 역시 과열권, 수직 상승 같은 표현으로 그 위험을 슬쩍 암시하고 있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강력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믿음과 과열에 대한 냉정한 판단 사이의 줄 위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시겠습니까?